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왜 저를 소개하시면서 말을 더듬으시나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시나요? 네, 목이 잠겼습니다. 네. 네, 나라사랑님이 오늘은 따뜻한 찐빵이 생각나는 날씨입니다. 어묵 국물도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먹었는데요. 뭐를요? 마트에서 호빵 사가지고 밥통에 넣어서 밥통에 조금만 넣어놓으면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맛있거든요. 야채 호빵 먹었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저는 야채 호빵은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네. 찐빵은 팥이죠. 찌리닝님, 넷째 임신 중인데 평일 아침에 항상 시선 집중과 함께합니다. 태교를 시선 집중으로 해서 시사 천재가 태어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 태교를 잘하셨다고 해야 되나? 괜찮은 거죠? 저도 양심이 있어서 잘하셨다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아기가 태어나면서 100번 양보해도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 그건 진짜 천재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언어 천재가 되는 거겠죠. 아, 예, 괜찮습니다. 왜 뉴스를 많이 보고 자란 아이들이 뭐 논술에도 강하고 세상 보는 눈도 밝아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곤해지거든요. 사는 게 피곤해져서 드리는 아, 말씀. 그러게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괜찮으신 건지. 임금님 귀에 캔디님이 매우 다크한 태교네요. 유리상자님, 넷째라고요? 애국자십니다. 그러게요. 레드헤어님도 대단하십니다. 어찌합니까? 아, 태교를 삐딱하게. 아, 요거는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 꼬마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게 되나 그러면? 라디오헤드님, 정치 외교학과 수석은 당첨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찌리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기가 태어나도 함께 해주시고요. 6722님, 밀감 따면서 듣고 있습니다. 서귀포 밀감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는 홍보 댓글도 들어와 있고요. 네. 상상수월래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 새벽 출근하시는 시선 가족님들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추울 때도 됐죠, 뭐 사실. 그렇죠. 네. 네, 겨울이니까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왜 오늘 도인 같은 말씀을. 아까 어느 분이 올려주셨는데 제천은 오늘이 영하 1도래요. 제천이 좀 추워요. 네, 그리고 반면에 브라이트 샤이님은 정치에 묻힌 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나 분만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 도는 상황이나 토마토가 없어서 그걸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함몰되었습니다. 방송에서라도 민생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는. 근데 수학여행을 왜 못 가고 있나요? 그러게요. 그죠? 최근에 뭐 일이 있었나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튼, 궁금해지네요. 네, 네. 민생을 좀 다뤄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민생도 챙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간밤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이틀 뒤가 되겠네요. 대국민 담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소식이 간밤에 들어왔습니다. 네, 시정연설을 한덕수 총리에게 맡긴 지 한 1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언론은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몇 가지 요구사항을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수용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더 나가서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그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또 삐딱선 한번 타볼까요? 왜 마이너스 알파 가능성은 안 짚나요? 그거는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총선 전에 한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의정 갈등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여권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담화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상황을 해소하는 담화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왜 언론은 플러스 알파 가능성만 점치고 마이너스 알파 가능성은 점치지 않느냐. 저는 한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뚜껑이 열리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뭐 전망이고 진단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해야 맞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모든 언론이 한동훈 대표의 어제 입장 여기로 지금 기준점을 잡고 있으니까 이거부터 한번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한동훈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밝힌 입장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 목소리에 담기지 않았던 또 하나의 특별감찰관 임명도 또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짧게 평해 볼까요?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습니까? 특검법은 빠져 있습니다. 또다시 뺐습니다. 아울러 특검법을 외면한 것이죠. 왜 외면이라는 말을 쓰느냐? 한동훈 대표의 말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닙니다. 용산을 향한 지적이에요. 이 말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용산을 향한 지적인데 지금 법리 앞세워서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네 없네 따질 때가 아니지 않느냐, 국민 앞에서 그런 거 먼저 얘기할 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의 그러니까 주장인 거 제가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레토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법리 문제는 뒷전으로 그러니까 밀어버리고 본인도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되는 상황을 연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느냐, 특검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걸 지금 뒤로 밀어놔야 될 그런 사안과 사안이냐에 대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자, 한동훈 대표가 말한 법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2022년 5월 9일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하면서 공천 개입성 발언을 한 것이 법률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용산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강변을 해왔던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지금 나왔다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걸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뇌물 수수 행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2008년 1월 23일이니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였습니다. 이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선임 청탁과 함께 12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받은 뒤에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2008년 6월 27일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되게 해준 행위,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전 수뢰 후 부정처사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사전 수뢰, 사전에 뇌물을 받았다라고 확정 판결을 한 겁니다. 사례가 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 승리 이후인 2007년 가을과 초겨울 사이에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한나라당 공천에 개입해서 비례대표 7번을 받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도 아니고 경선 승리, 다시 말해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얘기했습니다. 이때도 수뢰죄, 뇌물을 수수한 죄가 있다고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어떤 그 판례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지점에서 환기할 게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을 끌어낸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를 지휘한 주인공이었고요. 한동훈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기소 내용을 국민 앞에서 직접 브리핑했던 당사자였습니다. 법리 논쟁이 불붙으면 한동훈 대표는 딴소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위법, 불법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와 이거는 다르다고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러면 위법과 불법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죽이기가 된다는 겁니다. 부담이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꼭 용산을 향해서만 한 이야기이냐,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냐, 이걸 따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제 한 대표가 말한 해법으로 과연 약발이 있을 것이냐, 이것도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제 과거 행동, 명태균 씨랑 뭐 연락을 하고 문자하고 이런 게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다라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과연 이 말한 해법으로 약발이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그건 기준점 잡기 나름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국민의 평균 정서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성에 안 차는 해법이 되겠지만 보수 지지층만으로 한정을 해서 그들의 정서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또는 둘 다 사과를 한다면 보수 지지층의 마음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다면 이전의 소소하지만 평균적인 지지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준점이 국민 일반이냐 보수 지지층이냐에 따라서 그 약발의 효과는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아까 제기됐던 플러스 알파 말고 마이너스 알파일 가능성도 함께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 보수 지지층을 상대로 하는 어필 전략으로 한정을 한다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표명 정도로도 보수 지지층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더 다른 카드를 내세울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활동 제재는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인적 쇄신입니다. 참모진 교체, 그다음에 내각 교체. 이 인적 쇄신이 핵심이 될 텐데, 자, 이 부분들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지금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4대 개혁의 연내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내각은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연내에 4대 개혁과 관련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고 다그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적 개편을 하면 성과를 내겠습니까? 가던 것도 스톱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간단한 어떤 뭐냐면 산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대규모 인적 개편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릴 수 있느냐? 여기에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고요.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또 하나 이유를 말씀을 드릴까요?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청문 요청서에 어떻게 적었습니까? 조직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도국 기자들이 기수별로 반대, 비판 성명을 내놨는데 조직의 신망이 있다면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냈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각을 교체한다, 참모진을 교체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점도 함께 제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알파를 점치는 거 말고 마이너스 알파를 점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관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이 궁금하던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7일 오전에 대국민 담화란 기자회견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관망하지 않고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정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치를 할 것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도 나온 바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정무적 판단을 중시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여의도에 와서 그러니까 뭐 활동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정무적 그 판단을 중시하겠다는 것은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고 민심에 부응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지금 짚었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마이너스 알파도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일단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결정한 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 섞인 전망을 한 반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 대표가 요구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받아들이긴 힘들 거다라는 기류가 또 우세하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과연 어디로 나올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촌철님들의 반응 좀 살펴드리면 6585님 뺄 거 다 빼고 대국민 담화한다면 과연 국민을 위한 게 될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어찌합니까님 담화가 아닌 사과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보여주실 때입니다. 뭐 거기엔 동의. 네. 그리고 담배가게 순구미님 혹시 담화하고 출국한다 이런 루틴인가요? 뭐 일정은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성진님 정치를 보면 볼수록 가장 무서운 건 과거의 자신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까 JB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한 거를 네. 뭐 말씀하실 때 보내온 의견이신데요. 그러면서 이것도 덧붙여 주셨어요. 목요일이라는 날짜에 주목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목요일까지 기대치를 높여서 금요일 지지율 더 안 떨어지도록 하려는 전략일까요? 그런 분석이 또 있을 수가 있군요. 예. 네, 8672님, 한동훈 대표님 사후 약방문 말고 사전 약방문을 했어야죠 라고 좀 따끔한 촌철도 들어와 있고요. 5922님, 기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짜여진 각본에 의한 질문이 아닌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현실적인 질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오셨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예도 아니고 폐지로 결정을 한 건데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결정의 옳고 그름은 그동안 치열하게 논쟁이 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생략을 하고 이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또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정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금투세 폐지 결정으로 흔들린 원칙과 가치를 상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능할까요?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법 개정안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상법 382조의 3을 이사는 회사와 총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고치는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문제는 재계, 국민의힘 등등이 반대를 하고 있는 개정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금 그림이 앞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있느냐? 국회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수는 있습니다. 표결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뭐가 행사가 됩니까? 거부권이 행사가 됩니다. 그러면 본회의 표결, 거부권 행사, 이 도돌이표 사례가 하나가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쳇바퀴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안팎으로 끼이는 신세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인 것이죠. 과연 이런 상황을 막고 상법 개정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박한숙 님이 그러면 세수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주셨고 박복진 님이 엽기토끼 님이 거래세는 다시 올리시나요? 라고 해주셨고 천년소구님 혹시 여당의 특검에 대한 딜이라고 물음표 3개 보내주셨는데 근데 박정범 후보자 얘기도 한데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못하네요. 위장전입 사례 밝혀서 이런 거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 전해드리는 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